합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네, 이동우 보도국 부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합의문 첫 번째가 회동 정례화입니까? 예. 상당히 의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에 그 대통령이 편집국장, 보도국장단하고 오찬할 때 앞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 원내 지도부와의 그 회동에서 결국 그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여야 그 원내 지도부하고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그 여야 지도부와 회동을 하겠다. 그렇다면 이 다음은 일단 당 대표가 지금 새누리당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 선출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원래는 이제 이번에 원내 지도부하고 회동하기 전에 그 3당 대표하고 회동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이 현재 그 대표가 공석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7, 8월 정도에 전당대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7, 8월.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에서 그 새 대표가 선출이 되면 바로 아마 회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기존에는 뭐 청와대 회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정례화하기로 함으로써 예상되는 효과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그 여야 간에 그리고 그 정당과 그 대통령 간에 소통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3당 체제에서 대통령이 그 3당 대표와 자주 회동을 함으로써 뭐 여러 가지 이제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렇게 협의할 것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여야 간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뭐 필요한 법안은 빨리 통과시켜주고 그리고 또 그 서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아마 그런 그 협치의 그런 어떤 소통의 정치가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두 번째 합의 사항을 보면 보통 당정 협의는 여당하고 정부하고 하는데 보니까 여당, 야당, 정부가 끼는 그런 여야 당정협의 비슷한 그 협의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부총리하고 3당의 정책위 의장하고 지금 민생경제회의를 이제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건 아마 국민의당 그 김성식 정책위 의장이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제 수용을 한 거죠.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이라든지 뭐 해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당도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에서 오히려 제안을 할 정도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 어려움이라든지 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3당 정책위 의장과 그 경제 관련 뭐 고위 간부들이 회동을 함으로써 거기서 어떤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한 부분은 협조하고 그리고 또 요청할 것은 요청하는 아마 그런 저 시너지가 만들어지는 아마 그런 회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 합의상을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그 야당 그 오늘 원내대표들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야당 원내대표들도 성과와 한계가 있는 회담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성과가 있었고요. 뭐 또 한계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 이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르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회동을 자주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오늘 표시를 했습니다. 안보 분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조금 더 원활하게 공유를 하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최근에 뭐 국정원 오보 사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겠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정보라는 것은 이제 국정원이라든지 정보기관이 이제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국민적 의혹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그 의견을 제기했다고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 안보와 관련한 정보를 긴밀히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제 야당에서 제시를 했다고 하고요.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그 수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안보와 관련한 그 정보, 뭐 북한 그 내부가 지금 사실 최근에 이제 7차 당대회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북한도 경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급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어떤 정보라든지 그리고 북한과 뭐 그 중국이나 소련과의 그 러시아와의 어떤 그런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좀 긴밀히 공유하자. 뭐 그런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정보 공유를 위한 창구는 역시 원내대표 회동이 되겠습니까? 대표 회동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원내대표 간의 회동에서 될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대표 간에 이제 3개월마다 이제 회동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자리에서 어떤 창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오늘 회동 원래 하기 전에는 회동이 끝나면은 청와대에서는 발표가 없고 각 당에서 그 브리핑을 할 거다 이랬는데
그 실제로 끝나 보니까 청와대에서 합의사항을 6개 발표를 하고 각 당에서 또 추가 브리핑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앞선 시간에 그 나머지 두 당은 들어봤는데 더민주 그 우상호 원내대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그 내용은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네. 그거는 한번 들어보고 좀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한번 보시죠.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서 국정 운영 방식을 소통형으로 변화시키고 의회의 자율성을 존중해달라 이렇게 요청드렸습니다. 민생 문제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소방, 경찰, 교육 등 공공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누리과정, 가습기 피해 사건, 세월호법 연장 문제, 또 공공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과연봉제, 어버이연합, 남북관계, 임의위원 행진곡 재창 등 다양한 주제에서 진지하고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론 분열의 그 문제가 있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저와 박지원 원내대표의 거듭된 주문에 답하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네, 소통과 의회 자율성을 존중해달라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오늘 그 자리에서 가습기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 관심사 가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이 예. 지금 워낙 많았었고요. 그리고 네. 그에 대한 정부 대처도 좀 미흡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고요. 네,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데 다만 이제 우상호 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거기는 정부의 어떤 잘못 이런 게 많은데 거기에 여야 정을 거기다 끼워 넣는 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쨌든 그 부분에서 진상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뭐 그런 여야 지도부하고 대통령 간의 어떤 의견 교환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보니까 그 이 회동 전에 앞에 국회에서 논의될 때는 그 청문회라든가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청문회하고 예.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이후에 청문회를 그렇습니다. 하자는 쪽으로. 여당의 입장은 검찰 수사 뒤에 청문회를 하자는 입장이고요. 예. 반면에 그 야당은 당장 청문회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 간에 확실하게 그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여야정 협의체라는 걸 띄우면 그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청문회 성격이 일부 가미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청문회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조만간에 여야 간에 어느 정도의 그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그새 원내 지도부와의 첫 번째 회동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합의 사항이 나왔고 청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먼저 브리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시작분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회동에 앞서서 인사하는 모습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박지원 원내대표 부분까지만 방송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인사를 하면서 덕담을 주고받았어요.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예, 그 장면 계속 이어서 좀 볼까요? 예. 국회에서는 막 이렇게 싸우시는데 실제는 중간 시인이시라고 맞죠? 그런데 국문과를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도 좀 이렇게 시적으로 좀 이렇게 하시면 잘 풀리지 않을까. 대변인만 지금 8번 하셨다고 그러니까 좀 말씀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저도 잘하지 못하는데 정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기상 뭐 대책위원장 그만두셨다고. 뭐 부족한 사람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기상위원장 하셨잖아요. 고되고 힘든 자리인데 뭐 80은 뭐 왕이시라고 그리고 뭐 무술 유단자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버텨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총의를 모아서 예. 잘 극복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아유, 오랜만에 뵙게 안녕하십니까? 예. 워낙 그냥 그 주체에서 지금 세 번째 그 원내 대표 맡으신 거죠? 삼수했습니다. 예. 행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예, 그래서 이런 정책을 풀어가시는데 거의 달인같이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또 쌓으신 경험도 많고 경력도 풍부하시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이 일들을 잘 풀어서 정말 그 일하는 국회로 국민이 바라는 그런 국회를 이끌어가는 데 많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잘 도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국회에서 여러 번 했는데 뭐 정책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게 중진 의원이 계시면 되게 좀 이렇게 점잖게 계시는 게 많은데 모범적으로 중진이신데도 그냥 의욕적으로 활동하신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정책위원장 됐습니다. 예. 워낙 또 정책을 잘 하시니까 또 이렇게 맡으시게 됐는데 저 노래 왜 갈무리라는 예, 노래 예. 그게 애창곡 갈무리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무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참, 아주 어깨가 무거우신데 그래도 워낙 뭐 정책 전문가시니까 잘 정책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뵙기에는 뭐 이렇게 정책 뭐 이런 연구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진돗개를 대단히 사랑하신다고. 예, 어떻게 그렇게 저도 진돗개 좋아하거든요. 좀 오래됐습니다. 예, 굉장히 좋아하시는가 보죠. 예. 예. 두 분 잘 모시겠습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예,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때 그 상임위에서도 바로 옆에 자리에 앉으셨고 네. 그때부터 워낙 그 일을 잘하시는 그런 의원으로 정평이 나셨는데 이제 정책위 의장을 맡으셔서 아주 날개를 다신 게 됐습니다. 짐이 무겁습니다. 예. 근데 저 유재석 씨를 비슷하게 생기셨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역구에서 예, 맞습니다. 근데 유재석 씨가 참 진행을 이렇게 매끄럽게 잘하고 인기도 좋은데 이 정책 모든 거 풀어가는 것도 그렇게 좀 잘 매끄럽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유재석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좀 평상시보다 좀 길었고 뭐 분위기도 좋았지만 그 뭐 멘트 하나하나가 좀 미리 준비를 좀 한 것 같은 건데 어떻습니까? 통상 준비를 합니까 저렇게?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예. 그 썰렁 개그를 준비를 많이 해서 어떤 예. 좌중에서 좀 나름대로 웃겨보려고 노력을 하는 예전에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랬었죠. 예. 예.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예. 6명 관련된 그 에피소드라든지 각자의 뭐 어떤 특징, 예. 각자의 화제가 될 만한 예. 걸 다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예를 네. 들면 뭐 김광림 정책위장 진돗개 좋아하는 거라든지 뭐 김성식 정책위장 같은 경우는 뭐 유재석하고 많이 닮지 않았느냐 네. 뭐 이런 네. 거라든지 뭐 또 우상호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시인으로 등단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떤 예. 소통을 하겠다. 그리고 상당히 앞으로 그 여야 그 원내 지도부와 여러 가지 그 협치를 이뤄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출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이런 부분은 그 보좌진에서도 청와대 보좌진에서도 준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그 재미있는 그런 멘트들을 여러 가지를 좀 준비했잖아요. 예를 예. 들면 뭐 김성식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에서도 별명이 관악구 MCU라고 한답니다. 아, 유재석 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유재석 씨하고 한번 네.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불러보는 게 소원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보좌진에서 준비를 했던 거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걸 다 이제 외워가지고 또 적절히 이렇게 좀 활용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분위기를 좀 아무래도 좀 부드럽게 만드는 어떤 그런 그것이 하나의 어떤 기제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오늘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회담 오늘 그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했고 그리고 네. 허심탄회하게 대화가 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뭐 어떤 어려운 그 질문이 오더라도 피하지 않고 대부분 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했다는 뭐 그렇게 지금 원내대표들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특별히 좀 메시지를 담았다거나 눈여겨볼 만한 그런 이야기들 또 있었나요?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재밌긴 했지만. 그 중에 뭐 예를 들면은 이 박지원 원내대표한테 삼선을 했는데 국민이 바라는 국회로 좀 이렇게 끌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미묘한 기싸움 어떻게 같은 보면 게,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저 정치 8.5단이라고 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구단이 아닙니까? 구단은 뭐 아무래도 이제 뭐 DJ나 YS나 이런 분을 구단이기 때문에 아직 구단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0.5단이 좀 부족한 거죠. 그렇지만 현재 아마 정치인 중에는 가장 아마 노회하고 정치를 잘하는 그런 국회의원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담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리드해가는 뭐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오늘 합의사항 중에 그러니까 5번째를 보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있어요. 이게 논란이 참 많았는데 그 결론을 보면 보훈처에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보겠다는 건데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일단 양당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다 공통으로 이 부분은 아마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고 회담 합니다. 전부터 원내대표들이 그렇습니다. 밖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광주 8석을 다 국민의당에 뺏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당은 또 최근에 새누리당과 연정을 하는 어떤 그런 언급을 하면서 호남 지역에서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요청을 하겠다고 좀 사전에서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얘기를 했다는 거고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이제 답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기념곡으로 지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차선으로는 5.18 기념식에서 모든 사람들이 재창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식순에 재창을 넣어서 다 같이 임을 위한 행정곡을 다 같이 부를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된다. 아마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서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5.18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이번에 당장 이게 적용이 될까요? 이건 좀 근데 예상이 좀 어려운가요? 기념곡으로 지정을 하려면 뭐 좀 절차가 좀 있겠지만 뭐 그 절차가 뭐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뭐 기념곡으로 지정하겠다는 그런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그것이 아니고 차선으로 5.18 기념식에 식순 중에 재창하는 순서를 넣는 거는 뭐 그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죠. 아마 최소한 그런 부분은 아마 이번에 시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무장관 신설 건의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정무장관 신설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제 이 당청 간의 소통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정무장관은 당청뿐만 아니라 이제 야당 부분까지 또 이제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정무수석만 가지고 하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무장관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마지막에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은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초 이번에 두 야당 측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말고 또 약간 좀 논란이 되긴 했지만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지금 합의사항에 빠져 있거든요. 그럼 아마 얘기는 했는데 뭔가 정리가 잘 안 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합의가 안 된 거고요. 네. 어쨌든 대통령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뭐 국민 세금도 또 들어가는 부분이고 세월호 특별조사위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또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있죠.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국회에서 잘 협의해서 결정을 해주면 좋겠다고 이제 공을 국회 쪽으로 넘기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 새 여야 원내 지도부의 첫 번째 회동 오늘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합의사항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죠. 지금까지 이동우 보도국 부국장과 함께 오늘 회동 총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